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떠나서도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시절 좋을 때 중국에 갔잖아요. 네. 문재인 정부, 촛불 정부가 네. 이제 태동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떠날 때 야 우리가 오늘은 비행기 타고 출발하지만 한국 3년 후에 돌아올 때는 우리 기차 타고 올 수 있을 거야. 네. 왜냐하면 통일은 됐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리고 곧 정말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너무 막 훅훅 네. 갔기 네. 때문에 아니 세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그 뭐 하노이에서 결렬은 네. 됐지만 미국 정상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상상하지 못했던 30년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네, 그 저희가 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남북 관계가요. 지금 거의 뭐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다. 네, 네. 대한민국이고 적대적 두 국가다. 이렇게 네.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이제 그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규정된 특수한 남북 관계 아니다.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통일 사업 이런 거 없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랑 남이야. 그리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어.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네.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대중국 전선을 만들기로 하면서 네. 북중러가 다시 묶이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북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면에 대해서 그 육자회담이나 등등 그런 틀거리에서 늘 비핵화를 목적으로 움직이자고 했을 동안에는 네.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근본 틀을 깨면서 북으로서는 사실 그 움직이기에 네.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을 넘어가기에 현재가 더 나을 수 있는. 네. 그러니까 일단 그 민족의 문제는 뒤로 제껴 놓겠다라는 네. 의사 표현인 것으로 보이죠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. 일본이 구상했던 네. 이 전략이라 그럴까 이 안에 하부 구조로 전락하면서 네. 초래한 일이고 네.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거라서 이거를 개선하기 전에는 네. 북쪽으로서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러시아가, 덜 겪고 살 네. 수 있는데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. 그러나 민족사의 큰 흐름에 치명적인 네. 상처를 입혀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까지는 가지 않도록 네.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. 참 난감한 거죠. 네. 북쪽 당국의 당부 정말 하고 싶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예.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. 네. 3년인데 분단된 지 80년이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남북 관계, 북남 관계가 단절된 지 이제 1년 반인데 네. 이게 얼마나 가겠냐. 길어봐야 3, 4년이고 네. 지나면 다시 복원할 테니까 네. 절대로 치명적인 상처는 서로 입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. 네. 신부님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저는 그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때 네. 이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자가 누군지 다 지켜봤잖아요.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와서 네. 그때 김정은 위원장 허겁지겁 그냥 판문점으로 달려와서 그 국기도 제대로 못 꽂은 상태에서 달려온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장면 반갑기도 하면서 네. 저기 개성공단이 저기 있는데 여기 좀 다니게 좀 해주라. 문 좀 열게 해달라.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이 한반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, 열쇠를 누구에게 쥐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.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. 여러 가지 이유로.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했고요.
결국은 이제 문 목사님이 민족은 통일의 부활이다.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자주 없이는 불가능하다. 저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요. 네. 우리가 얼마나 자주권의 영향을 넓혀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남북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. 저는 지금 문성근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.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. 그리고 이거는 정책의 문제다. 지금 현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는, 조응하는 네.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히 이 상황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곧 뭐 변화될 수 있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목사님 계셨으면 이거 안 돼.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어. 이렇게 하고 운동을 조직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보인다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미국은 넘어설 수 없다라고 당국자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때 문 목사님은 그 어목하던 시절에 그냥 북한을 넘어가셨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그런 도전. 네. 그렇죠. 그런 우리가 이 자주적 결정권을 네. 넓히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네. 되는데 뭐 제 고향 표현으로 너무 짜라져 있어요, 다들. 짜라져. 자라져. 너무 작아져 있다. 작아져 있고 예. 이 한반도 전체를 예. 적어도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,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세계 사자회담, 육자회담이라는 네. 틀을 만들어냈고 네. 그 안에서 국제 정세 관계 안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북 간에 또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걸 컨트롤해 갔잖아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뭐 무슨 자기 정파의 무슨 프로파간다로 이거를 막 네. 하고 그러니까요. 이 민족의 운명 자체를 해서 너무 유리그릇처럼 참 불안하죠. 네.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그래서 문 목사님을 다시 되새기고 네. 그 말씀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되살리고 네. 그걸 되새겨야 된다. 그래서 뭐 30주기가 더 그러니까요. 중요하다. 맞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